제가 웨딩드레스에 면사포도 없이 막바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 제 친구들이 더 조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콩깍지가 뭔지 친구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남자답고 책임감도 강하고 게다가 저한테는 엄청 자상하기까지 한 남편에게 홀린 듯이 빠져 살았죠. 우리의 신혼집 원룸 오피스텔은 베란다가 없어서 겨울에 결로 현상이 생기고 여름엔 덥고 수납 공간은 부족했습니다. 한밤중 자는 남편 몰래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면 주방 싱크대에서 냄비 꺼내는 소리, 라면 봉지 뜯는 소리를 죽이기 위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귀신같이 라면 끓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 너만 먹냐 하며 눈을 뜬 것도 감은 것도 아닌 채 자기 젓가락을 들고 제 앞에 와서 앉았죠. 아무리 부부라도 지키고 싶은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것도 신혼 시절에 목숨보다 더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놈의 원룸에서는 그 마지막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설사 만났어? 소리가 장난 아니다. 오빠 그렇게 됐어. 아무리 괄약근에 힘을 줘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내뿜는 토사 광란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약 사다 줄게. 기다려. 자기야, 나 괜찮아. 제발 당신 귀 좀 막아. 얼굴이 누렇게 뜰지언정 평생 방귀를 트지 않고 살겠다던 제 간절한 소망이 원룸 안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원룸 생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저희는 6년 동안 2억 만들기를 목표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맞벌이로 번 돈을 모아서 매달 235만 원씩 넣었는데 아이는 우리 집을 장만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낳기로 계획하고 열심히 저축을 했죠. 소박하고 조촐한 신혼살림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서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대부분 저희처럼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나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결혼 3년차가 되던 해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관리자가 하루는 직원들을 불러서 갑자기 야간 근무가 없어지고 주간, 야간 통합을 하게 됐다고 하더래요. 야간 근무와 잔업으로 돈을 버는 시급제 사원이었던 남편은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지점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5년차 근속의 모범 사원이었지만 시급제 사원이라고 퇴직금도 적게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도 문제였지만 당장 불입해야 할 보험료와 적금이 걱정이었어요. 적금을 깨자니 우리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퇴사 전부터 여기저기 일자리를 열심히 알아봤는데 생산직 경력자를 어서 오라고 모셔가겠다는 업체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가고 저희는 이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얼른 수습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 실직 4개월 만에 저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여성 전용 피부 미용 마사지샵에서 일했는데요. 딱히 할 일도 없고 공부도 그저 그렇게 했던 제가 어쩐지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시작한 일이에요. 관심이 있다 보니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하고 전문적인 피부 미용 마사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긴 게 여성스럽지 않아서일까요? 기골이 장대해서일까요? 그래도 키가 크고 덩치도 좋고 손도 큼직큼직 악력도 좋은데 마사지샵에서는 그리 선호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샵의 사장님이 경영이 어렵다며 눈물로 호소하셔서 결국 직원 3명 중 제일 어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서운해하는 고객들의 안부 인사를 뒤로하고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선 제 직업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저희 시댁에서도 처음엔 달가워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제 일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마트 알바라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을 때 남편이 최고의 알바라면서
일자리를 물어왔어요. 남편의 친구 외삼촌이 남해의 어촌 계장으로 계시는데 멸치잡이철이 되면 일손이 모자란다며 일당을 후하게 주고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어머, 그럼 멸치잡이 배를 타자는 거야? 그거 한 번 타면 못 내리는 배 아니야? 세우면 주구장창 잡다가 사람이 죽어도 그냥 시체를 바다에 버린다는 그 배 맞지? 바보야, 그건 멍텅구리 배고 우리가 타는 건 멸치잡이 배라니까. 아직도 그런 괴담을 믿는 사람이 있네? 괴담 아니야. 근데 그게 그거 아니야? 당신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멍텅구리 아니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멸치를 잡는다 이거지? 근데 우리 같은 초보도 할 수 있는 거야? 글쎄, 가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우린 젊으니까 금방 배울 수 있겠지. 일당이 얼만데? 남자는 10만원? 여자는 6만원. 어머, 괜찮다. 당신 번 돈은 다 적금 넣고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하고. 더 좋은 소식은 숙식이 제공된대. 어머, 그럼 우리 금방 떼도 모으겠는데? 근데 멸치잡이철이 봄, 가을이야. 봄 시즌 5개월, 가을 시즌 4개월 정도. 그럼 비시즌에는 어촌에 살 수 있는 다른 알바를 구해보자. 어촌 계장님한테도 부탁하면 안 될까? 당신 힘들지 않겠어? 그냥 당신은 여기 남아서 좀 편한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자기랑 떨어져 사는 거 싫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잖아. 동거동락. 당신이 같이 가주면 나야 좋지만 엄청 고생일 거야. 자기야, 내 덩치를 봐. 나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 힘이 난다. 우리 앞으로 3년 죽어라 일해서 돈을 쌍끌이 어선처럼 한번 모아보자고. 저희는 큰돈을 벌 수 있는 멸치잡이 배를 타기 위해 남해로 떠났고 큰돈을 벌 욕심에 신이 났습니다. 목적지는 반짝반짝 윤술이 드리운 은빛바다. 울망졸망한 섬들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섬 남해였어요. 아름드리 남해안을 따라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빨간 티코를 타고 달리는데 저희가 시작할 섬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트렁크에 짐이라고야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지만 우리에게 안겨줄 일확천금이 있는 보물섬으로 떠나는 기분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저희가 멸치잡이를 하러 간 곳은 전국 유자망 멸치 어획고 50%를 잡아올리는 멸치의 왕국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항이었는데요. 그 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어촌 계장님 댁에 머무르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환갑을 맞았다는 어촌 계장님은 마을에서 제일 젊다는 이유로 어촌 계장을 맡았다고 했어요. 오랜 세월 해풍과 파도를 견뎌온 바다사나이 특유의 의리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왔습니까? 잘하신다. 짐은 그것밖에 없어요?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따, 이 양반 성격 한번 급하네. 딱 내 스타일인데. 오늘은 온다고 고생했는데 마시고 내일 새벽 4시에 만납시다. 여긴 우리 마누라. 인사하소. 엄마야, 새댁 얼굴이 참말로 하얗대. 아이고, 풀어봐라.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야, 서울말도 잘 오네. 뼈대가 튼튼해서 일도 잘할 것 같구만. 우리 내일 봐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기합이 바짝 들어간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첫날, 어선이 출항하는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촌 계장님을 따라 남편이 출항하고 저는 선원들이 잡아온 멸치를 삶은 뒤 건조하는 멸치 건조 공장에서 일했어요. 어촌 계장님 부인이 저에게 멸치를 선별하는 작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죽방염으로 잡은 실치인데 소금을 안 넣어도 간간하니 맛있대. 이렇게 물기 쫙 빼고 해풍에 자연건조하면 된다. 멸치 중에 제일 작은 멸치 같아요. 그렇지. 이래봬도 이거 반찬으로 내놓으면 얼마나 맛있게. 굵은 멸치는 언제쯤 들어와요? 와, 벌써 서방님 보고 싶나? 걱정돼서요. 배를 처음 타는데 멀미는 안 하는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끼다. 남해에서 멸치잡이 하는 어미는 아기 때부터 부모 따라다니면서 배를 몰아온 사람들이라 바다에서는 도사급이 돼. 내 자랑 같아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배 모는 거 보면 완전 기가 막혀. 마도로스 파가 아이가. 네.
응? 안 믿네? 와, 거짓말 같나? 아니에요, 믿어요. 그렇게 전 어촌계장 사모님과 굵은 멸치 작업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기계 설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말이 자동화 시스템이지 기계가 멸치를 잘 말릴 수 있도록 사람이 손으로 멸치를 일일이 한 땀 한 땀 펴줘야 하는 그야말로 수작업이었습니다. 내 돈 벌 생각만 했지 업무량이 얼마나 많고 힘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무조건 열심히 부지런히 적응하고자 했는데 그날 멸치잡이 배를 타고 돌아온 수척해진 남편의 몰골을 보니 바다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 같았습니다. 배멀미 안 했어? 제가 묻는 말에도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을 잃었습니다. 어촌계장님 댁에서도 말없이 저녁을 먹던 남편은 방으로 돌아와 밤이 깊어가던 자정 무렵 곤히 자고 있던 저를 깨웠습니다. 왜? 우리 가자. 응? 어딜 가? 집에. 저희는 말없이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차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갔죠. 그물이라 어둠이 내려앉은 해안가에는 가로등불 하나 없이 캄캄했고 오직 파도 소리만 철썩철썩하고 무심히 들려왔습니다.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도망가기에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빨간색 중고 티코를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휴게소에서 커피를 한 잔 사서 나눠 마시면서 그날 하루에 대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군에 입대한 느낌이더라. 유격훈련 받는데 도무지 끝이 안 보여. 상상 초월. 이렇게 힘들 줄 진짜 몰랐어. 나도 전자동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봤거든? 근데 다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있지. 웬만하면 견뎌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자고 했을 때 내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일 아침에 물이 없는 거 아시면 하루도 못 견디고 야반도주 했다고 하시겠지? 어떡해 그럼. 우리가 살고 봐야지. 이때 운명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동생한테 걸려온 전화였죠. 시동생은 남편보다 2살 어렸지만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부동산 일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떴다방에서 동서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보다 3살 연상으로 부동산 투자로 제법 돈을 모은 이른바 큰손이었습니다. 절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시아버지 차도 새로 뽑아주고 그래서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어요. 저희가 못해드리는 효도를 둘째라도 하고 있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지만 시동생 부부는 가난한 저희를 은근히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우리가 멸치잡이 배를 타러 간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왜? 뭐? 남편이 시동생의 전화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니야, 아니거든? 하며 신경질을 내며 끊었습니다. 진짜 이 자식이. 왜? 서방님이 뭐라는데? 진짜 열받게 하잖아. 자식이 지금 어디냐고 대뜸 묻잖아. 내가 차마 도망 나왔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주변이 조용한 걸 보니까 형 도망쳤지? 형 첫날부터 야반도주야? 야, 대박이다. 와이프랑 형이 언제 오나 내기했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낄낄대잖아. 그러면서 멸치잡이 배 아무나 타는 거 아니라고. 형 주제에 무슨 고깃배야. 이러면서 약을 살살 올리는데 진짜 열받네. 정말 서방님 왜 그러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하시네. 진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다시 가자. 내가 잠시 내 현실을 망각했네. 가서 본때를 보여주겠어. 다시 돌아가서 보란듯이 돈 벌어서 가자고. 남편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해로 다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튿날 아침을 맞았어요. 어린 아기 때부터 멸치잡이 배를 몰았다는 어촌 계장님이 배를 운전하며 선봉에 서고 새내기인 남편은 허다른 일을 도와가며 멸치잡이 일을 배웠습니다. 어촌 계장님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4시 출항. 어망을 던져서 멸치를 한가득 잡으면 배들이 만선이 되어 기분 좋게 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어민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멸치잡이의 꽃, 멸치털이가 시작되죠. 그동안 수십 년 멸치잡이하며 얻은 노하우로 일사천리 일이 진행되는데요. 멸치는 크기가 작아서 상하기 쉬운 것은 삶고 손으로 일일이 펴서 말립니다. 말리는 시간에 따라 상품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차려야 해요. 전 매일같이 멸치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작업하고 점심 먹고 작업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마침내 멸치잡이 시즌이 끝나고 금어기가 되면 어민들이 잠시 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촌계장님이 하는 김 양식장에서 알바를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전 마을의 어머니들에게 피부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해풍과 바다 복사열에 새까맣게 그을린 어머니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피부에 좋은 감자팩을 해드린 거였는데 어머니들이 모두 아야야 근육통으로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지압점을 중심으로 어머니들의 뭉친 어깨를 풀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의 힘 좋은 마사지 실력은 금방 입소문을 타고 어머니들이 길게 줄을 서서 절 기다리셨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들은 쑥을 끓인 좌운으로 건강과 미용을 다스려왔다고 하는데 저의 악력 좋은 마사지를 받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새댁 마사지 일주일에 하루라도 안 받으면 등에 가시가 돋을 지경이야. 제발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응? 아이고 어쩜 손아귀 힘이 이래 강할꼬. 새댁 엄지손가락은 100만 불짜리 손가락 아닌가? 맞지?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한테 인정받으니까 세상 감동이네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시원하게 만져드릴게요. 매번 공짜로는 안 되지. 우리도 양심이 있다 아이가. 너희들 그냥 공짜로 새댁 괴롭히면 안 된대. 하모. 마을 어르신들은 저에게 쌀이며 찹쌀, 고구마 같은 작물부터 멸치, 조기, 고등어 같은 수산물까지 바리바리 챙겨주셨어요. 저 또한 마을 어머니들이 알려주신 쑥 좌운 비법을 알게 됐고 앞으로 제가 좌운과 피부 미용을 하는 사업을 해야겠다 꿈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비수기에는 이렇게 피부 미용 및 근육을 푸는 마사지를 하고 가을이 되면 또 멸치를 잡고 털고 삶고 말리고 하는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3년 동안 남해에서 돈 벌고 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일이나 집안의 제사 때에도 찾아뵙지 못하고 대신 싱싱한 멸치로 만든 고급 멸치 선물 세트를 택배로 보내고는 했어요. 시댁과 친정, 양가 부모님들은 아휴 너희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여기서 직장 다니면서 잘도 사는데 하시며 걱정 아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저희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죠. 남편과 전 정말 3년에 1억 만들기를 목표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어촌 계장님은 물론이고 나이든 뱃사람들도 저희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일한 결과 저희는 3년 동안 1억을 모을 수 있었어요. 지난 3년 모았던 1억까지 모두 2억. 이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방 2칸짜리 임대아파트를 구할까 아니면 아예 저만의 마사지샵을 차려볼까 하는 여러 계획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희는 목표 달성이라는 쾌거에 기뻐하며 의기양양하게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버이날이며 생일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에 대한 미안함과 무사 귀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랜만에 시부모님과 동서 내외를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3년 금방이다. 엊그제 남해 내려간다고 한 것 같은데 벌써 3년을 다 채우다니.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런데 이 얼굴 좀 봐.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어쩜 이렇게 새까맣게 탔어.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 같은 햇빛인데 골프 치면서 선탠 하는 거랑 밴일하면서 타는 거랑 색깔부터 너무 차이 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 부티나는 까만색과 빈티나는 까만색은 차이가 크지. 뭐야? 아니 지금 우리 빈티난다고 디스하는 거야? 아니야. 아 진짜 섭섭하게 왜 이래 형. 아주버님 이해하세요. 이도 아주버님 고생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가 괜히 자기 눈썰미 좋다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아, 저 녀석 비아냥거림은 3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네요. 남편이 못마땅해 하자 동서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번엔 저를 화제로 삼았습니다. 형님은 그래도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키도 있는데 까무잡잡하니 느낌이 딱 새까만 말 같아요. 뭐? 너무하네 동서. 왜요? 전 너무 근사해서 칭찬하는 건데. 형님이 정색해서 무서워요. 저와 동서를 동물에 비유하자면 딱 곰과 여우 같아요. 전 키가 크고 남자 같은 기골에 덩치도 있는데 동서는 키도 작고 아담합니다. 머리도 작고 여성스럽죠. 미인은 아닌데 귀염성이 얼마 전 쌍꺼풀 수술을 해서 더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나란히 있으면 어딘가 공주님과 시녀 같달까. 그래서 시댁에 손님이 오면 동서는 얼굴마담으로 인사를 하고 전 뒤에서 설거지나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시집와서 겨우 2년 더 일했다는 이유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일을 맡겼어요. 본인이 과일 먹고 싶을 때도 형님, 어머니가 과일 드시고 싶으시대요 하고 말합니다. 얼른 과일 깎아라 이거죠. 어른들 앞에서는 다소곳하니 애교 장렬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제 앞이라도 한성질합니다. 동서 여우짓을 보고 있으면 천불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성스럽지 않고 돈 없는 신랑이랑 살아서 만만하게 보는 동서의 거만함이 늘 불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동서의 여우짓은 변함이 없었어요.